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지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이 이제 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굉장히 좀 심심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배당락이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뭐 오늘 특별한 이벤트 자체가 없죠. 그냥 마감인데, 내일이 우리나라 휴장이고, 또 이제 주말 이렇게 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쉬는 날이 많은 만큼 시장에서 관망세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약보합 정도 나타난다 되고, 거래대금 자체가 현재 4조 2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세가 0.25% 정도 나타난다 되면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좀 더 많은 형태, 그러니까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거래소에서도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IT 부품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죠. 선물 지수는 소폭의 약보합 정도 나타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고요. 베이시스가 이제 마이너스 0.3% 정도 되는데 외인들 선물 매도도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락이 끝났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 정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0.1% 이상으로 지금 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을 출회가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현재는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되죠. 어제 같은 경우가 0.9%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현재 0.8%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일본 증시는 소폭 약보합 그리고 현재 미선물도 마찬가지로 소폭 약보합을 보여준다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나 오늘 정도 되면은 환율이 이제 중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고 1184원으로 이번 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환율대를 나타내 준다 된다. 이제 1180에서 80이라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이제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간단하다라고 보시는데 역시 거래 대금이 제한된다 이 부분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출회가 되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보다는 당연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종목별 흐름이 좀 두드러진다는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연주 고가 라인대까지 올라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오늘 강세가 이어진다 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강세에 뛴다 되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젠을 인수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다시금 나오긴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직까지 강세 이어지고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 이쪽 역시도 강세에 띄운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지주회사 내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정도를 생각했는데 원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지주회사는 아니죠. 다만 이제 내년부터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는 물적 분할 자회사를 상장하게 될 경우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주주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그런 조건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들은 좀 더 관심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보게 되면 반도체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K 컨텐츠, 또 5G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나타낸다 되면서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옵션 포지션인데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다 하더라도 콜 매수, 풋 매도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수 하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더 제한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위쪽 방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았던 부분을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지션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었죠. 28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주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했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이날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종가상을 기준할 때 실제로 이제 콜 쪽에서는 397.5에서 405포인트라는 자리대에 콜 매도를 대규모로 했었고요. 오히려 풋 쪽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저께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오늘도 추가적인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97.5에서 405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콜 매도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풋에 대한 매수는 전체적으로 매도로 바꿔놨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는 똑같습니다.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 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막았던 것을 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왔던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란 부분이 오늘 확연하게 더 떨어지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연하게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은 오늘은 쉽진 않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내년 시장이죠. 내년 1월 달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 부분인데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28일 날 기준이긴 한데 올 한 해 증시는 사실 선진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증시 내에서도 이제 프랑스, 유럽에서의 프랑스가 상당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미국 내에서도 S&P 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 정도였는데, 이 안에서 대만과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케이스였고, 국내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죠. 물론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과 중성이 굉장히 많이 큰 차이 나타낸다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가 국내와 비슷하다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까지 계산한다면은 중국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 증시 자체가 이제 연간 수익률의 하락이 가장 컸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의 강세란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MSCI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국내 증시가 실제로도 역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이제 선진국과 신흥 증시의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완화되는 국면을 내년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뭐 공급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다 풀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시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나쁘게 볼 거는 전혀 없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보합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 보인다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파생 쪽에서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중요 라인대가 395.6포인트 정도가 오전에 저점 찍은 자리인데 현재 이 가격이 역시 중요하다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가 윗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오늘 높아 보이진 않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축소하고 오후에 그리고 환율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 경우에는 397.5에서 8자리 이 자리 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월 시장 바로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쪽에 무게를 실어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배경은 국내 증시가 7월부터 11월 때까지 5개월 연속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하락 음봉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상승 양봉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5개월 연속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이 더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선물지수가 다시금 소폭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데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만기 전이었었죠. 그때 이제 402.5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저항이 센 자리가 399포인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저점 자리 때는 393포인트 이 부분은 뭐 주중 저점 형성했다라고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세 라인 때는 넘어가고 올라타고 저항받고 이게 반복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대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오늘 높다 정도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많이 나타내 준다 되면은 그때는 이 가격대를 넘어가느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97.5에서 398자리를 넘어가느냐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 월봉에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했죠. 사실 5개월 연속 하락이란 부분이 2000년대 이후로 금리 위기 때라든지 그럴 때 제약으로 거의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디커플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형 악재는 아니고 소소한 악재들이 중첩이 되면서 그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번 달 상승 양봉으로 마감된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된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5개월 연속해서 하락했던 만큼 시장에서 이번 달 상승 양봉이 나온다면 다음 달도 양봉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 저는 이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올해 3,000포인트 처음으로 돌파하고 나서 3,300까지 뛰어 올랐었죠. 하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디 라인은 꼭 또 지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또 연말이 되고 있네요. 선물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은 395.6포인트, 저항 라인은 398포인트 선을 제시했습니다. 1월장은 5개월 연속의 하락 음봉 이후에 코스피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전장 마칠 시간입니다. 오전장 마무리하는 국면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진단 오늘 밤 9시에 진행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에 또 특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또 저녁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전화 주시고요. 특집 기대해 주세요. 중국에서 수출 규제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한 거고요.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명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품목이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좀 과반수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 쪽에 대한 규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배력이 높은 품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첫 규제 품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중 갈등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